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 종목과 주도주 분석을 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6만전자 코앞에서 멈칫한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웃을까 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첫 번째 소식 이 금융투자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HBM 판매량 격차가 한 해가 다르게 벌어지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의 높은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웃을 수 없고 계속 울고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김강진 하나투자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 HBM3E 12단의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면서 올해 시장 기회를 많이 놓친 점은 아쉽지만 연내 진입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에 과도하게 판단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보단 좋다. 그래서 6만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관심도나 이런 주가 상승이 낮아야지만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같이 SK 하이닉스는 오늘 어떤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왔었느냐? 높아지는 실적 전망에 성과급 논쟁도 시끌하다. 참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논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연간 실적에 따라서 매년 1회 연봉이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SK하이닉스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서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서 PS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는 거죠. 지난해 23조 5천억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았는데 올 초 작년 실적 기반한 PS로 기본금의 1,500%가 경력금 차원의 자사주 30주가 지급돼 실망이 크다. 일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PS 기본급이 1,500%라는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 삼성제가 워낙 놀라운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경력금 차원에서 30주와 기부금의 3,500%만 지급되다 보니까 이 PS 자체를 좀 규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기업이 실적을 이끌어내는데 구성원들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금융치료라고 하죠. 이 금융치료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성과를 많이 주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본급과 이 자사주 30조 이 부분도 저는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사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관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지금 전망치는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차트를 봐야겠죠.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자, 6만을 코앞에 두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흔향도 보면 보시는 대로 지금 양쪽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어떻게 보면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지금 1% 전후대에서 계속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재료가 다소 소진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식 관련, 뭐 상법 관련, 자사주 소각 관련 이런 재료를 낼 수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 내로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전일 5일선 부근인데 오늘 또 5일선 지키고는 있습니다. 5일선 지키고 있고 투자자별 동향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물량 자체는 적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외국인들 가장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SK 하이닉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삼성전자가 만약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최선호주가 바뀔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 저는 현대차의 이 움직임은 보면 정말 이 SK 하이닉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게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른 어떤 기업들이 그 M&A 큰 M&A를 해도 미국 나스닥 상장한 대기업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자 매수 이후에 자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진행한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395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년 전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지금 무려 57조 원입니다. 만약 이게 상장을 하면 최소 50조에서 많게는 100조 원까지 가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현대차 그룹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 가장 문제가 이 순환고리 출자하면서 일부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배 구조를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순환 출자 구조로 지배 구조를 개편을 위해서 정 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후 정 회장이 보였던 지분 약 20% 수준 지분을 매각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면 제가 말한 100조까지 온다면 10%만 매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현대차, 자, 오늘 현대차의 움직임은 어떠냐 한번 보시면, 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간세 협상이 저는 마무리가 돼서 간세가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정해지면 이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특히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는 그 상장 효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제가 대형주 분석에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이 현대모비스의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42주 하고 있죠. 바뀌어야죠.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지배구조의 순환고리 출자를 확실하게 한다면 그 이재명 정부의 그런 상법이나 지주사 논란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현대차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그다음 철도, 친환경 인프라 이쪽을 가지고 있지만 단연 부각되는 부분은 방산 부분이다.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70% 지금 전체 매출 중에서 70%를 넘어서면서 이 현대로템의 이 가장 큰 힘은 방산인데,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OEM
MRO라고 하죠. MRO라고 하는데 이 수출 이후에 또 항상 유지 보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나온다는 것은 자, 방산 부분이 수출이 크면 커질수록 MRO 부분도 계속 커진다. 그러면서 실적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고요. 자, 실적도 한번 밑에서 보시면 자,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1분기 잠시 주춤했지만 방산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 4분기에 크게 나온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현대로템은 이제 안정적으로 1조 이상의 분기 매출을 키우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저도 4만원대, 5만원대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냥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런 속도입니다. 자, 이런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상장을 계속하고 있고 조정을 원하지만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추천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이 현대로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자, 음극재, 양극재 생산에 있어 전구체 공장까지 자,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면서 탈중국의 서막을 이뤘다. 뭐 지금 당장 2차 전지의 전기차 캐즘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자, 2차 전지가 지금 뭐 며칠 전부터 좋은 소식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제 바닥권을 이제 서서히 탈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시장에 재진입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시면 자, 포스코 퓨처엠 차트는 지금 일단 월봉을 보시면 자, 67만원대에서 지금 12만원까지 거의 5배 정도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봉을 보시면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보다 지금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드리기 살짝 힘든데요. 저는 힘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12만원대만 지지가 된다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12만원대부터 이 포스코 퓨처 잡아 가신다면 짧게는 24만원, 24만원에서 전기차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